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월급쟁이 재테크의 짠준마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소득 보장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 아니요, 없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받으실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러면 이 GIS는 누가 받게 되냐 이거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 OAS를 이미 수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시니어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보조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신청 자격은 당연히 이 GIS를 그러니까 OAS를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셔야 되고 부부 합산 소득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합산 소득이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18,600불 인컴이 있으시고 916불을 받게 되시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택서블 인컴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부부가 있을 경우에는 스파우스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고요. 한 두 사람의 소득이 합쳐서 24,576불이고요. 만약에 이게 한 사람당 551불 63센트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 밑에도 여러 가지로 나와 있고요. 그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그러면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llowance and allowance for the survive amoun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배우자에게 주는 어떤 보조금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urvivor는 사별한 배우자에게 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시츄에이션에서마다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배우자 인컴이 34,000원 있었으면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이제 좀 줄어들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 OAS 신청은 이 OAS를 신청할 때 GIS를 신청하기 원하든가 라는 질문에 yes 표시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떻게 서류를 보낼 수 있나 그렇게 하면요. 캐나다 사무실에서 직접 제출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보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처음 신청하실 경우에는 혼인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늦게 신청할 경우에 이게 소급 적용이 되나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것도 똑같이 11개월까지만 소급 적용이 되시고요. 만약에 과거에 소득이 높아서 GAS를 받지 못했지만 올해 보고한 전년도 소득 보고액이 낮아져서 자격이 될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 자격이 될 때 또 신청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매년 신청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체크하셔가지고 꾸준히 신청하시면 되고요. 아까 얼라우런스에서 배우자 수당이 있는데요. 이 배우자 수당은 65세가 되지 않았는데도 정보 조절을 받을 수 있나?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특히나 만약에 남편분이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65세 그 정보 보조를 받으세요. 근데 부인분은 아직 일하지 않으시고 65세는 안 됐어요. 그만 62세 정도 되셨어요. 그렇다면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즉 배우자가 60세에서 64세 사이에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매달 지급되는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신청 자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이 60세에서 64세셔야 되고요. 만 18세 이후 캐나다에 최소한 10년간 거주하셨어야 되고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시며
상대 배우자가 OAS와 GIS를 받고 있으셔야 되고 당연히 캐나다에 거주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OAS처럼 그러면 거주 기간을 10년을 채워야 되나? 네, 맞아요. 10년간 그 기준을 채우셔야 되세요. 그런데 이것도 동일하게 한국국민연금을 만약에 해약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소 거주기간 10년을 채우지 않아도 사회보장협정에 의해서 똑같이 OAS처럼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요. 신청 방법은 상대 배우자의 OAS와 GIS가 승인된 후에 보내주는 allowance 양식을 작성해서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세요. 늦게 신청할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1개월까지만 소급이 적용되시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65세가 됐어요. 그럼 본인의 OAS 수령 자격이 되거나 상대 배우자가 더 이상 GIS를 받지 않게 되면요. 이건 지급이 중단되게 되세요. 생존 배우자 수당이라 그래서요. 이게 막 사별한 배우자를 위해서 주는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이 보조금 받을 수 있나? 라고 물어보시면 네, 맞아요.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단 60세에서부터 64세로 상대 배우자와 사별한 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조금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찍 여의시고 60세에서 64세가 됐을 경우에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 라고 보시면 생존한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이 60에서 64세셔야 되고요. 만 18세 이후 캐나다에 최소 10년간 거주했어야 되고요.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셔야 되고요. 상대방 배우자와 사별하였고 그 이후에 재혼하지 않으셨어야 돼요. 그리고 저소득층이셔야 되고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해서 만약에 10년을 거주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한국에 연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10년 기간을 인정받아서 캐나다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나? 이 신청 서류들을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우편이나 캐나다 서비스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준비하실 서류는 사망증명서, 소득증명서 늘 함께 제출하셔야 되고요. 혹시 또 질문이 현재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조건에서 재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셔도 안 돼요. 그래서 수령자가 재혼을 하거나 12개월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지급이 중단되게 되세요. 생존 배우자가 65세가 되면 OAS를 신청하고 저소득인 경우 GIS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때까지 60에서 64세까지는 사별한 배우자의 어떤 그 보조금을 일부 지급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내가 65세가 되면 내 OAS와 그냥 GIS를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매해 신청을 해야 되나? 아니면 자동으로 나오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매해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GIS나 Allowance, 그 다음에 Allowance for the Survivor 그 보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매년 새로 갱신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금액이 오버될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이 중단되게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데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시잖아요. 네, 이거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가 늦게 되면 당연히 지불이 중단이 되세요. 근데 이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받는 연도는 7월 달부터이기 때문에 7월부터 중단이 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반드시 제때 소득 신고하시고 그 다음에 혜택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으시길 추천드릴게요.
GIS는 캐나다를 떠나서도 지급받을 수 있나?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OAUS와는 달리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캐나다를 떠나면 지급받으실 수가 없고요. 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시면 다시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꼭 본인인 내가 신청을 해야 되나? 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신청서 처리 중이거나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연금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건 본인에게만 정보를 주기 때문에 영어가 서투르거나 통화가 어렵다면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근데 캐나다 내에서 그럼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 타주로 만약에 이사를 하거나 같은 주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캐나다의 주소 변경을 꼭 알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주소로 어떤 정보나 인포메이션들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신청하시라고 안내 드리고요. 그럼 이 GIS를 받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 라고 물어보는데요. 네, 있어요. 똑같이 이것도 2028년에는 67세로 늘어나게 되세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7세부터 이거를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GIS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 네, 아니에요. 본인의 전년도 소득으로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부의 그 소득을 총합을 내서 계산해서 수령이 가능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그 한도보다 높으면 보조금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OAS나 GIS Allowance for the Survivor 연금은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을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4년만 거주했어도 받을 수 있나? 아니요.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미니멈 이거 똑같이 10년은 거주하셔야 되고 그 한국과 그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적용이 되시면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안 그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40년 거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만약에 40년 미만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 한도와 수령액이 맥시멈으로 받으실 수가 없고요. 그 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너무 알고 싶으시면 서비스 캐나다로 전화를 하면 수령액을 알게 되시고요. 그렇다면 이 40년 기준 수령액 금액을 대략적으로 볼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는 그 사이트에 가시면 계산표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주 묻는 질문으로 그럼 15년 전에 캐나다로 자녀들과 이민 와서 살고 있었고요. 남편은 20년 전에 한국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Allowance for the Survivor를 받을 수 있냐? 네, 조건이 되시면 받으실 수가 있어요. 배우자가 어디에 사망하였는지 또 캐나다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였는지는 무관하세요. 그래서 제가 위에 설명드렸던 신청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일단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받으시면 되고요. 수령 가능 소득 한도를 계산할 때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통장에 있는 현금도 포함되나? 네, 이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전년도 개인 소득 보고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OAS, GIS, Allowance for the Survivor, GST, 크레딧은 포함되지 않고요.
CPP, 이자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찾아 쓴 RRSP, 주식이나 펀드 배당금, 렌트 소득 등은 포함되시게 돼요. 그래서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TFSA에서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당연히 그게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들어가지가 않게 되고요. 이거 잘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남편하고 부인 모두 OAS와 GAS를 받고 있는데 남편이 한 달 전에 장기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따로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알려야 되나 궁금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부부가 헤어져 살게 된 경우에는 서비스 캐나다에 전화를 해서 그 사실을 알리고요. 남편과 부인의 보조금을 독신의 소득 한도로 계산해서 수령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으세요.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